영화도시 부산의 수건 사업으로 8년 넘게 표류했던 부산 촬영소 건립이 오는 3월 드디어 공사에 들어갑니다. 또 영화계 위기 속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극장가에는 봄이 오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영화영상산업 기대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우여곡절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3월 그 터를 정한 지는 벌써인데 8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무엇보다 먼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계획보다 건립이 많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뒤늦게 이렇게 착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노력해준 기장군과 네.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산 촬영소 건립은 부산을 아시아 영화 허브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아시아 영화 허브 구축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영진이 이전 결정과 함께 이 촬영소를 만들겠다는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그렇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걸린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 세 가지로 이유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난항 끝에 2019년에 비로소 매각됐다는 것입니다. 촬영소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 이전 전에 운영하던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 비용으로 충당해야 해서 예. 그전엔 본격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네네. 두 번째 이유는 건립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 건축비가 크게 상승했고 이에 따른 계획 수정에 시간이 필요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착공에 박차를 가하던 작년 초에 뒤늦게 공유재산법상 저촉 내용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느라 착공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뭐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네요. 자금 조달 또 그 코로나 기간에 그 관련 비용들이 많이 또 올라갔으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크게 작용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예. 그렇게 어쨌거나 뭐 다행입니다. 네. 자, 부산 촬영소가 들어선다면 이 경제 효과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 촬영소를 중심으로 부산의 아시아 영화 허브를 구축하게 됩니다. 앞으로 부산이 아시아 영화 제작 중심이 되면 영화 영상 콘텐츠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연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부산을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하던데 네네. 앞으로 부산은 영화와 바다의 도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예. 지금 영화제부터 해서 수많은 영상물들이 뭐 부산의 멋진 곳에서 촬영이 되고 맞습니다. 또 그렇게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마침표를 이제 찍어가는 과정인 것 맞습니다. 이제 같아요.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 촬영지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좀 더 이 보완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 먼저 올해 1단계로 착공하는 스튜디오 3개로는 제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예. 스튜디오가 10개 정도는 돼야 아시아 영화 허브의 중심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OTT 스튜디오를 함께 건립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영화진흥위원회는 2단계로 추가 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하고 점점 수요가 많아지는 버추얼 프로덕션 설비와 예. 후반 작업 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원활한 촬영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 것입니다. 예. 아울러 아시아 최고의 올인원 촬영지가 되는데 필요한 지원 체계를 부산시, 기장군, 경상남도와 함께 네.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부산 촬영소 착공과 함께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이건 그냥 영화계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또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예. 성원도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 뭐 지역이 함께 함께 그렇죠.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야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또 아시아에서 영화 로케를 또 이쪽으로 만들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최근의 영화계가 사실은 뭐 코로나 때부터 그랬죠. 우려를 넘어서 이제 생존을 걱정하는 그런 위기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정말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네. 자, 이 서울의 봄 1,000만 관객 돌파 의미를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예,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하면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한국 영화 산업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100여 편에 달하는 미개봉 영화로 인한 순환 구조가 붕괴되면서 예. 그동안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사람처럼 매우 위태롭게 지탱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울의 봄이 불러일으킨 극장 안 영화에 대한 관심은 최악의 가무에 내린 단비 같은 것입니다. 예. 한국 영화계가 다시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2번 관람했는데요. 예, 두 번째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2번 본 것은 중학교 다닐 때 셀 예. 수 없이 많이 봤던 이소룡 영화 네네.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실 1000만 관객이 이전에는 심심찮게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네. 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 뭐 작년에 그 범죄도시 3가 천만 그쵸. 관객을 동원하긴 했었는데요. 예, 예. 네. 자, 이렇게 멋진 영화들이 만들어지기까지 뭐 촬영도 촬영인데 후반 작업에 대한 부분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 후반 작업 시설이 있긴 하나 이 부분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서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좀 차이가 나는지요? 아무래도 뭐 인력의 후반 작업을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의 네.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예산의 문제라든지 예, 여러 예. 가지 문제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데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제 부산 촬영소를 착공을 하면은 2단계로 후반 네. 작업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 후반 작업 시설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 수준의 후반 작업 예.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영화 후반 작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영화 제작팀의 역량이 아니라 그 실제로 그 시설을 운용하는 관련 인력들이 인력이 뒷받침돼야 매우 되는 중요합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에 뭐 OTT가 전 세계의 미디어 트렌드, 영화 영상의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도 당연히 위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 위기를 현재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시고 또 방법은 뭘까요? 온라인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극장 플랫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 이로 인해서 제작이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많은 예. 것이 것이 급변했고 영화 관련 문화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었습니다. 예, 예. 영화는 더 이상 극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게 되며 극장 안 영화와 극장 밖 영화로 이원화가 됐습니다. 네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고속 인터넷 보급률 때문에 예. 한국에서의 OTT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훨씬 빠르고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제 접근성이 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이하니까. OTT를 원활하게 시청하기 위해서는 예. 고속 인터넷이 필요하다 그렇죠, 하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봄이 보여준 것처럼 영화가 재미있으면 관객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극장에 갑니다. 관객을 극장에 가게 하려면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네,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장한 영화를 고수하는 동시에 영화의 영역을 적절로 확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OTT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영상 콘텐츠들을 극장 밖 영화로 포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OTT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영상 콘텐츠는 영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확장된 영화 범주 안에 편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흥미로운 극장 밖 영화와 예. 기생충 같이 우수한 극장 안 영화를 계속 만들어서 전 세계 관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영화가 살 길입니다. 예. 자, 지금 쭉 말씀 들어보면 OTT 자체가 위기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동시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것이고. 기회를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미디어의 플랫폼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의 봄처럼 컨텐츠 자체가 이 경쟁력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영화 발전 기금 부족이나 예산 삭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올 한 해도 영진이가 힘내서 잘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예. 좀 대책이 있다면 좀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영화계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최대 위기를 예. 겪고 있습니다. 극장 수익 감소와 영화 발전 기금 고갈로 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혁신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획기적으로 바뀌는 환경을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최대한 빨리 개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더 늦춰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는 대처를 해야 된다는 예. 것.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규용 영재대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